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무서운 이야기도 재밌게 들려주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뭔가 목소리가 좀 원래 텐션이랑 좀 달라서. 아니, 어제 운동을 좀 빡세게 했더니 이제 온몸의 근육통이.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힘이 쫙 빠진 그 느낌. 몇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에요. 오늘은 제 얘기 중에서 저는 거의 현실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살짝 영적인 일로 좀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 예.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희 동기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이 엄청 호화스러운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산 중턱 쪽에 있는 민박집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가 같이 갔던 오빠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친구들하고 근처에 뭐 어디 왔다가 우연히 여기서 자게 되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엄청 나이 드신 노부부 두 분께서 뭐 딱히 운영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던 청년들 있으면 하루 재워주시고 약간 이런 느낌의 좀 가정집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좀 낡았었고 저희가 그때 10명이서 갔어요. 남자 6명, 여자 4명 이렇게 갔고 방은 여자들이 작은 방을 쓰고 남자들이 큰 방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고 하셔서 마당에 엄청 큰 평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많으니까 넌지시 저 뒤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어 한번 가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할머니는 왜 애들한테 그런 데를 가라고 해. 그런 데 가라고 하지 마요. 주책이야. 이렇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밤에는 엄청 무섭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술도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신다고 뒤에 별채 같은 데로 가시고 저희는 계속 술을 좀 더 먹고 있었는데 막 엄청 취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다들 갑자기 거기가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전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 데가. 네. 그래서 나는 안 갈래 이랬어요. 그러면 10명이니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3명만 가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 올라가는 그 길 앞에 정자가 하나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정자에서 놀고 있고 3명만 갔다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말을 했던 그 오빠, 가보자 했던 그 오빠하고 2명이서 더 가게 됐는데 셋 다 남자였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겁이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남자애들끼리 넌 진짜 남자도 아니야 할 정도로 겁이 진짜 많은 친구였는데 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씩 물면서 그쪽 길로 올라갔어요. 약간 야트막한 언덕 같은 길을 올라갔는데 딱 가니까 꽤 큰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다릴 테니까 너네 갔다 와 해서 그런 데를 또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네. 미션을 줬죠. 가서 그 벽에다가 뭔가를 쓸만한 게 있으면 왔다 갔다는 인증을 하던지 아니면 너네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여줘라. 그리고 다음날 가서 똑같이 그 장소에 다 같이 가보자. 날 밝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다들 심호흡 한 번씩 하고 갔다 올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 뭐 얼마나 걸릴까? 이랬더니 뭐 그냥 한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야 그럼 우리 여기 다 같이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지고 7명은 거기서 막 떠들면서 놀고 있었고 3명은 올라갔어요. 15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집은 2층 집인데 특별히 지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칠이 다 벗겨진 하얀색 직사각형 모양 2개가 있는 2층 집이었거든요. 위에가 조금 더 짧았고 뭔가 이쪽이 옛날에 테라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칠은 완전 벗겨 있었고 그렇다고 주변에 막 풀이 막 폐가처럼 우거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보내고 저희끼리 막 놀다가 야 얼마나 됐지? 이랬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안 와? 야, 한 10분만 더 있다가 그냥 가서 우리 너 이제 좀 날씨도 춥고 이래서 그래 하자고 조금 떠들다가 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지나서 야 이런 쪼다들 이러면서 저희가 먼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방이 2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먼저 야 우리 먼저 들어갈게 이랬거든요. 여자애들은 4명이 다 정자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잔다 내일 아침에 보자. 저희는 먼저 들어갔고요. 딱 들어가려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자들도 들어가니까 갑자기 뒤에서 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봤더니 그 문 앞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3명이. 그래서 아 뭐야 얘네 왔으면 연락을 좀 주지 괜히 추운데 밖에서 기다렸네 이랬는데 왜 문 앞에서 자 얘네 이렇게 문 딱 열면 거기 3명이 쪼르륵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친구들이 안 왔으면 뒤로 가서 자고 있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밖에서 자고 있길래 아 뭐야 다들 이렇게 된 거죠. 괜히 시간 낭비했네. 잘 자고 내일 보자 이랬어요. 그리고 양쪽 다 들어가서 잤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갔다 왔던 친구 중 한 명이 마당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등을 탁 치면서 야 왔으면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 어제 추웠는데 계속 기다렸잖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뭔 소리야 그러는 거여서 아니 오니까 너네 이미 자고 있더만 그러면 집에 다른 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럼 뭐 왔으면은 연락을 미리 줬었어야지 이랬더니 개소리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개소리 하지 마 이러고 할머니가 밥을 또 아침에 차려주셔서 아침을 먹으면서 저희끼리 막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야 진짜 연락 좀 하는 습관 좀 들여라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줬는데 그 겁이 좀 많았다고 했던 그 친구가 야 무서우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니까 문 앞에서 셋이 쪼르륵 누워서 자고 있더만 다들 이랬더니 아니래요. 걔네 기준으로 그 친구들 시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딱 내려왔는데 정자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뭐야 먼저 갔나? 이러고 집으로 왔는데 같이 갔던 남자애 한 명 중에 방을 헷갈려서 저희 방 문을 딱 열었는데 저희가 다 자고 있었대요. 여자애들 4명이. 쪼르륵 누워서 자고 있었고 얘네 그러면 여자애들이 먼저 내려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남자 방문을 여니까 또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 이럴 거면 카톡 하나만 남겨놓지 이러고 그냥 씻고 잤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야 분명히 우리 7명 모두가 너네가 자고 있는 걸 봤다. 근데 왜 우리가 자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야 그만해 그만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갔다 온 사진을. 너네 사진 보여줘 이랬는데 가니까 분필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쓸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 2층 벽에다가 몇 월 며칠 다녀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름 이런 건 안 쓰고 다녀감하고 밑에 그 이니셜을 적었더라고요. A, B,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셋이서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걸 딱 봤는데 야 이 쫄보들 결국 갔다 왔네?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야 이거 가서 확인해보자. 밥 먹고 출발하기 전에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가자. 이렇게 갑자기 전개가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낮이었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얼른 이렇게 올라갔어요. 밥을 다 먹고 나갈 준비를 해놓고 딱 갔는데 안에가 막 엄청 스산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벽에 낙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맞아? 이랬는데 애들이 여기 맞아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사진을 켜가지고 대조를 했는데 거기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없잖아 그랬더니 누가 지웠나?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누가 지우냐고. 너네 이거 포토샵으로 썼지? 너네 이거 사진에다가 그냥 낙서한 거지?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진짜 썼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놀라고 핸드폰을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핸드폰에 다른 친구가 주웠는데 그 뭔가 뒤에 살짝 무언가의 형체가 있는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야 뭐야 이거 뭐야 이랬는데 그 갔다 온 친구가 보더니 이거 뭐야? 이 그림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분명히 밤이고 어두워서 그림자도 없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불을 켜지도 못했고 그냥 그 핸드폰 사진 어두운 데서 찍으면 플래시 터지잖아요. 그걸로 그냥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개 무서워. 다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야 그냥 가자 그냥 내려가자 해서 얼른 집으로 내려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를 2대에 나눠서 탔기 때문에 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저희 차에 먼저 가자고 했던 오빠가 뒤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아파 보여서 오빠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야 근데 저런 데 갔다 오면 3군데 들렸다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군데? 야 갈 수 있지. 우선 휴게소 갔다가 뭐 편의점도 갔다가 문을 다른 데를 3번에 넘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가자 해서 야 어느 휴게소에서 멈춰서 밥 먹고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휴게소에 멈춰서 밥을 먹고 그럼 하나를 넘은 거잖아요. 그럼 화장실도 포함인가? 이랬더니 문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야 마지막에는 편의점 한번 들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빠들이. 그래 그러자 했는데 저희 차 말고 다른 차에 타있던 친구 하나가 딱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 먼저 가볼게 하고 간 거예요.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다른 차니까. 그리고 어느 편의점 앞에서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에 갔다가 나오는데 제가 인원이 한 명 빠졌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니 들어오자마자 일 있다고 먼저 갔어. 그래서 그래? 3군데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괜찮나? 뭐 한 군데 넘어다 들어갔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군데 그러니까 편의점을 넘지 못한 그 사람이 갑자기 다쳤대요. 며칠 뒤에. 예. 그래서 어디? 이랬더니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병문안에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까지는 아니고 갔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모여서 병문안에 갔는데 진짜 꽤 크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사고의 경위를 들어보면 발 좀 부러졌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뭔가 더 크게 다친 거예요. 근데 같이 병문안 갔던 사람 중에 저희 차에 타고 있던 먼저 저기 올라가 보자 했던 그 오빠를 A라고 치면 A 오빠가 야 너 그때 집에 갈 때 한 군데 더 넘어갖고 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3군데 문턱 넘어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만 마지막에 편의점 같이 못 갔잖아. 너 바로 집에 갔어? 그랬더니 그런 걸 믿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빠가 자꾸 한 군데 넘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지나간 얘기 그만하고 너는 몸 빨리 낫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빨리 나와서 밥 먹자 퇴원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랑 친했기 때문에 병문안에 몇 번 더 갔었거든요. 근데 뭔가 상태가 점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아파 보인다기보다는 점점 피폐해지는 느낌?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뭐 약이 안 맞아? 선생님 불러줄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몸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뭔데 왜 그러는데 말해봐 이랬더니 그날부터였대요. 그 뒤 집에 갔던 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랬더니 갔던 사람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정자 바로 앞에 그 집을 올라가는 살짝 그런 얕은 언덕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빗물 빠지는 하수도관? 그런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거기를 딱 넘었는데 풀벌레 소리가 엄청 많이 났던 게 갑자기 툭 끊기더래요. 주변이 엄청 조용해지더래요. 갑자기 풀벌레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대요. 근데 그걸 3명 다 똑같이 느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뭐야 갑자기 왜 벌레도 안 울어? 갑자기 무섭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갔다 가자. 이래가지고 헐레벌떡 들어갔는데 뭔가 1층에다가 그 글씨를 쓰고 나오면 뭐랄까 진짜 자기네가 겁쟁이 같을까봐 2층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서 2층에 간 거였어요. 그래서 2층에 가서 보니까 분필 같은 무언가가 있어서 벽에다가 쓰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네는 정자까지 다시 왔을 때 저희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진짜 15분 정도 걸렸대요. 근데 거기도 그 길을 딱 내려와서 아까 그 빗물 빠지는 하수도관을 딱 넘으니까 다시 엄청난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시골에서 들리는 그런 풀벌레 소리들. 그래서 이상하네요. 풀벌레가 저기만 안 사나 봐.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얘네 왜 없냐? 이러면서 치사하게 먼저 갔나 보다. 이렇게 해서 집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그렇게 자고 있었고 자기네도 그냥 뭐야 얘네 먼저 왔네 하고 씻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벌레? 왜 갑자기 거기만 끊겼어?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근데 그냥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그냥 신기한 경험했다고 본인들도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뭔가 다치고 나서 본인이 계속 악몽을 꾸고 심지어 다친 게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야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병원에 있고 다친 것도 드레싱도 많이 받고 약도 계속 먹고 주사도 맞으니까 좀 나아야 하는데 차도가 더디다고 말했대요. 의사가. 왜 이렇게 잘 안 낫지? 이런 식으로 하고 친구도 하루하루 막 다크서클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도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이런 환자를. 단순 교통사고인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친구가 그냥 퇴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퇴원을 좀 금방 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서는 조금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이렇게. 친구는 나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팔만 좀 못 쓰는 것 뿐이지 괜찮다. 퇴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 뭔가 집으로 온 순간부터 기분이 또 묘하더래요. 그날 입었던 옷에서 약간 악취가 나는 것 같고 그런 이상한 느낌? 그런 게 나는데 얘가 교통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왼팔을 다친 거라서 출근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냥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교통사고로 나온 지 하루 만에 또 사고가 난 거예요. 물론 엄청 큰 사고는 아니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고가 나서 퇴원했는데 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집에 왔는데도 자꾸 악몽을 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단톡방에서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먼저 가자고 했던 그 오빠가 너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뭐에 씌인 거 아니냐. 너 그날 그거 문 하나 안 넘은 거 난 너무 좀 약간 찝찝하다. 너도 같이 넘었어야 됐는데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이랬는데 그거 또 그냥 다른 주제로 막 넘기면서 또 넘어가게 됐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친구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데 왜 연락이 안 돼? 하고 가보니까 집에서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가자고 했던 오빠 그리고 그 겁쟁이 남자애 저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4명이서 갔거든요. 근데 그 같이 가자고 했던 오빠가 딱 보자마자 이 새끼 이상한데? 이래서 바로 데리고 근처에 그냥 무당집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뭔가 그 오빠는 계속 거기 한 군데 안 갔던 거 이상한데? 이게 계속 기억에 그날부터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막 데리고 갔더니 거기가 이제 또 예약을 받아서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곳이었나 봐요. 딱 갔는데 그 제자분이라고 하나요? 그 무당 말고 제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오셔서 저희 오늘 예약 더 이상 안 된다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제 친구 좀 이상하다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막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그 무당분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딱 보더니 들어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없고 얼른 들어가서 눕혀놨죠. 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그분이 친구를 이렇게 한참 뚫어져라 보시더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을 막 했죠.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그 뒤에 좀 무서운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애가 좀 이상하다. 많이 다치고 낫지도 않고 이상한 꿈도 꾼다고 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왜 이제 왔냐고. 그동안 더 많이 다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만 된 게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찍은 사진 있죠.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안에서 사진 찍었다고 했는데 거기 이니셜을 적었었다 했잖아요. 뭐 A, B, C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돌비라고 치면 D, B 이걸 다 적은 게 아니고 앞에 D 이렇게만 적었거든요. 이름에 한 글자만. 보더니 얘가 이 이니셜 중에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B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더니 저희가 뒤에 약간 일렁일렁 거리는 것 같은 그림자 같은 게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그걸 모든 사람이 봤고 10명이 다. 근데 여기 그림자 같은 게 있었다고 했더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냥 너네하고 글씨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혹시 이거 사진 누구 핸드폰으로 찍었냐 했는데 그게 그 다친 사람 핸드폰으로 찍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갔던 3명이서 공유를 한 거죠. 카톡으로. 찍은 사람 핸드폰은 그 다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 그림자가 얘한테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네 영역에 그렇게 막 침범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같은 거였을 거라고. 그 집에도 분명 그 집을 지키고 있던 뭐 귀신이든 신이든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 벽에 낙서하고 사진 찍어가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싫어할 거라고. 근데 그걸 갖고 낄낄거리면서 사진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게 사진도 찍고 하니까 그 영가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찍은 그 친구한테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비방이지만 부적을 써주겠다. 몸에 항상 지니게 해라. 괜찮을 거다 하고 괜찮아지면 얘가 자기 발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때가 오면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예약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정신을 차린 걔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그 처음에 말했던 A 오빠네 집으로 둘이 같이 가게 돼요. 근데 무섭잖아요. 둘 다 거길 갔다 왔는데. 그래서 괜찮겠어요? 이랬더니 어차피 나한테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안 괜찮을 게 뭐 있냐. 우선 얘가 여기 들어가기 무섭다고 하니까 우선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 A 오빠네 집으로 둘이 가요. 한 3일 정도를 있었는데 3일 동안은 밤에 막 꿈꾸다가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고 원래 그 친구가 잠꼬대가 별로 없는 친구예요. 되게 똑바로 누워서 하면 똑바로 누워서 깨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엄청 뒤척거리고 무슨 몽유병 걸린 사람 마냥 막 화장실 문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냉장고도 열어서 뭐 음식도 먹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오빠가 너무 무섭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감수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갔던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돌아오더니 형, 나 너무 개운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또 괜찮아? 그랬더니 나 진짜 어제 너무 잘 잤다고. 꿈도 안 꾸고 엄청 잘 잤대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너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 막 가는데 어디 가는 건데? 아니 우선 나랑 갈 데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데리고 갔대요. 근데 거기 딱 그 법당이라고 하나 무당분들이 그 점 보시는 그 공간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이 확 바뀌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더래요. 분명히 여기까지 막 콧노래 부르고 차에서 막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면서 왔던 애가 털썩 주저앉더래요. 그 무당분이 뭔가 기가 약해진 것 같다고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긴 하네. 뭐 그때만큼 그렇게까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아마 오늘 아침에는 좋은 척 했을 거라고. 물론 그 영가가 몸에서 뭔가를 시켰겠지만 뭔가 그냥 3일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조금씩 잊어가잖아요. 모든 일이든. 그러니까 이 A도 그 일에 대해서 잊어갈 줄 알고 괜찮은 척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의 의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데려온 거. 깜빡하지 않고 데려온 거 너무 잘했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 보여서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그때는 진짜 더 큰 일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기억했다. 이렇게 해서 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 애가 꽤 괜찮아져서 나왔대요. 이건 진짜 괜찮아진 거 맞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시는데 얘가 그냥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말아라. 만약에 어떻게 궁금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무언가가 자극이 되고 도파민이 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뭐 둘 다 아무렇지도 않았고 둘 다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까 귀신에 씌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또 살짝 싸나워지는 일이 생겼대요. 근데 이 이후로는 저는 들은 거예요. 여태까진 제가 같이 겪은 거지만 이 싸나워진 것부터는 제가 들은 거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원래 되게 온순한 타입의 친구예요. 말도 엄청 조곤조곤하고 되게 섬세하고 어느 날부터 무슨 갑자기 그런 형님들 마냥 입도 걸어지고 행동도 걸걸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 이러면서 주변에서 하나둘씩 이 친구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타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그 친구를 낯설어 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오빠도 무슨 일이 있어 바빠서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걔를 만났는데 완전히 머리 스타일, 뭐 옷 입는 거, 인상부터 다 바뀌어 있으니까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거칠어졌냐? 너 예전에 너 같지 않다? 이렇게 했더니 평소 같으면 형 무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할 애가 예전에 저는 뭐였는데요? 이러면서 약간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가 야, 너 이상해. 너 좀 이상해졌어 많이. 그때 이후로 괜찮아진 거 아니었냐? 그때가 뭔데 이러면서 반말을 하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막 뭐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대요. 밖에서. 그러니까 음식점에 있다가 야야 나가자 이래가지고 우선은 근처 공원으로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너한테. 너 뭐 어둠의 세계라도 들어간 거야? 아니면 너 주변에 막 나쁜 친구들 만나고 다녔어? 야, 너 아니랬잖아.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형이 들어줄게. 이렇게 했는데
고민 그딴 거 없고 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꺼지라고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대요. 오빠는 당황하긴 했지만 얘 주변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라도 떠나면 얘를 잡아줄 만한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형은 절대 너 안 버리니까 힘들면 형한테 와. 돈 필요해도 형한테 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회유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친구도 저희랑 다 친했어요. 워낙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 애가 이 A 오빠한테 오빠 요즘 얘 너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둘은 거의 그 당시에 한 7, 8년 정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놀러 갔을 때도 둘은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요즘 얘 좀 이상하다고 행동도 너무 과격해지고 자꾸 지나가다가 왜 어깨 살짝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도 못 참고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들이 담배 피고 있으면 가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뭐 어린 놈의 새끼 약간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온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오빠가 잘 좀 봐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나도 얼마 전에 봤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더라. 내가 몇 번 더 만나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과격해지면 과격해졌지 이 원래 성격대로 돌아오질 않더래요. 아이고, 예. 그래서 오빠가 너무 이상하니까 저번에 갔었던 무당분 거기에 전화를 건 거예요. 좀 애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거기서 일 안 해다 접었어. 나도 이제 빨도 다 떨어지고 나 이제 안 하니까 나한테 전화 좀 하고 다른 잘하는 애들 찾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선생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그 뒤로 몇 년을 잘 살던 애가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데 저희 입장에선 이상하지 않겠냐. 저 친구의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뿐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하게 됐다. 근데 나는 관여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몰라. 그냥 알아서 해결해. 뭔가 책임을 넘기듯이? 근데 또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의 또 삶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물어물어 해가지고 다른 분을 찾아서 갔었대요. 오빠 혼자 갔대요. 근데 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들어만 봤을 때는 뭐에 씌인 것 같다고. 아직까지도 뭔가 씌여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근데 혼자 오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지 해서 어느 날 만나서 너 혹시 내가 아는 무당집에 좀 가볼래?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형 가볼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바뀐 성격 같았으면 내가 그런데 왜 가? 네가 뭔데 나한테 신경 써? 이랬어야 됐는데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가볼래 형 재밌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야, 예. 그래서 야, 너 좀 진짜 이상해. 나는 재밌으라고 가라는 게 아니고 너 진짜 이상해서 가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알아본 데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알겠어 형. 언제로 예약했어? 내가 딱 시간 맞춰서 갈게.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래 뭐 언제 몇 시에 예약했으니까 가서 얘기 잘 나누고 말씀 잘 듣고 그러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 고마워 막 이러고 헤어졌대요. 그래서 오빠 입장에선 뭐야 저 미친놈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우선은 그 아이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라고 했다. 근데 애가 되게 방긋 웃으면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평화롭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예약했던 그 당일날 오빠가 전화해서 확인을 했대요. 야, 너 오늘 약속 있지 않았지? 형, 나 벌써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운전 내가 해서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가서 어떻게 잘 얘기해보고 그러고 좀 속에 있는 것도 좀 풀고 그러고 와. 형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나 진짜 너무 설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무당집 가는데 설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 너무 설레 너무 고마워. 이래서 갔대요. 가서 한 몇 시간 연락이 안 되길래 얘기 잘 하고 있나 보다. 뭐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오빠는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오빠는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식당에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빠 바빠? 그랬는데 나 좀 바쁜데 왜? 오빠 빨리 가자. 어디 좀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랬더니 그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소식을 이제 여자친구 통해서 제가 먼저 들었고 제가 얼른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얼른 오빠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그 친구 혼자 방문했던 그 무당분의 제자분? 보살님이라고 하나?
그분이 와 계셨대요, 거기 먼저. 근데 되게 하나도 안 다친 멀끔한 모습이셨대요. 괜찮으시냐고, 아유, 사고 났다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 오빠한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계속 대화를 했대요, 무당분하고. 그랬더니 되게 해맑은 얼굴로 나오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덕분에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러면서 나왔대요. 그걸 그분도 들으셨고, 그래서 무당분도 너무 다행이라고, 해결이 됐다면 너무 다행이다. 그런 데 가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고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 했으니까 결혼도 잘하고, 약간 이렇게 덕담 같은 걸 해주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뒤에 일 없으시면 저랑 같이 커피 한 잔 드시러 가실래요? 오다 보니까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분이 계속 거절을 하셨대요. 아니, 괜찮다고. 나 괜찮으니까 내려가다 혼자 마시라고. 근데 완전히 갑자기 이 무당분 손목을 잡고 잡아 끌면서, 가요, 빨리 가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보살님이 계속 막으셨대요.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쪽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자고. 제가 진짜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무당분도 그냥 좀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 힘이, 그 보살님의 증언에 의하면 힘이 진짜 엄청났었대요. 그 손을 떼어내려고 잡았는데 진짜 떼어지진 않았대요. 셋 다 남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가자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알았다고, 그럼 커피 한잔 하고 오자 해서 차에 출발을 하셨는데, 차에 딱 타서 운전을 하면서 여기 밑에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런 스몰 토크를 하면서 막 가고 있었고, 그 무당분도 그냥 뭐 그렇게 가셨겠죠? 근데 보살님이 좀 불안해서 차를 타고 따라가신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냥 뭐 되게 평범한 친구들끼리 온 것 같은 분위기처럼 갔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시작하더니 완전 부앙 이렇게 가가지고 앞에 전신주 거기다가 쾅 하고 박았대요. 그래서 두 분 다 친구랑 그 박수무당 분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 뒤에서 목격을 하셨는데, 본인은 우선 다친 게 없으니 신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어쨌든 현장에서 거의 즉사 상태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그 무당분은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다가 병원에 이송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예 현장에서 그냥 즉사를 해버렸고, 그래서 그제서야 보니까 그 빈소 옆에 그 무당분 빈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쓱 제가 보고 저분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틴 사람을 데려가는 거면 사실상 저 친구가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다고. 뭔가 자기가 언뜻 얘기하는 걸 듣기로는 되게 막 울면서 얘기했다가 웃으면서 얘기했다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자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별 생각을 안 하셨대요, 사실. 근데 그때 같이 가자고 손목을 잡은 순간부터 진짜 눈깔이 돌아 있었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깔이 돌았다고. 그래서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신 분을 저렇게 끝까지 데려간 거 보면 본인은 어차피 죽을 걸 대충 눈치채고 있었고, 뭔가 그냥 친구 하나 데려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 만약에 다른 분, 친구분 중에 다른 분이 누군가가 같이 왔다면 그분이 그렇게 재물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완전 얘기를 듣고 벙 쪘고, 이 친구가 또 부모님이 아버지만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상주로 계시니까 저희는 또 걱정되니까 친구들이 자주 들렸거든요, 빈소에. 근데 무당분도 주변 지인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조문을 하러. 근데 아무래도 그분 직업이 그쪽이다 보니까 무속인분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면서 이 친구 빈소를 엄청 째려보고 가세요. 진짜 무슨 저게 진짜 살기인가 싶을 정도로 친구 빈소를 막 엄청 때려보고 침도 뱉고 가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빈소에 안 갔었는데, 갔던 친구들 말에 의하면 가래침 뱉고 가시고 뭐 막 죽일 놈이라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가시고 엄청 째려보고 가시고, 한 분은 그냥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향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저주의 말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후세계에 가서도 성치 않게 지내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진짜 그런 데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애초에. 그쵸. 그 할머니 말을 몰라. 들었어야 되는데.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갔다가. 맞아요. 오늘 라온님께서 어쨌든 좀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였잖아요, 이것도. 그쵸. 네, 근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흉가 가건 어디 백업무를 가건 갔다 와서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술만 좀 덜 마셨다면 안 네.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술이 들어갔고 네. 뒤에 재밌는 거 있다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하시고 하니까 다들 그냥 그런 마음에 아마 한번 가봤는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라온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무서운 라온님의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자, 라온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네, 목소리가 왜 어디 안 좋으세요? 감기예요. 아이고, 요즘에 좀 많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걸리셨군요. 네, 며칠 아이고. 내내 이러네요. 원래 목소리가 진짜 꾀꼬리 같았는데, 꾀꼬리요? 네, 옥구슬 굴러가듯 그렇게 들렸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이렇게 탁탁 가로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자, 일단은 라온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데, 네. 하나는 사실 쉽게 겪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일이고, 오호, 예. 다른 거 하나는 영화에 관련된 일이에요. 영화? 네, 영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온이에요! 몇 년 전에 혹시 개봉했던 영화 중에 혹시 곤지암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나요? 알죠, 알죠. 사실 곤지암 영화가 곤지암 정신병원에 유튜브 BJ랑 그 BJ가 구독자 중에 몇 명을 데리고 거기를 실제로 가서 심령 현상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 전에도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런 그럼요. 심령 스팟 같은 걸로. 근데 그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대신에 거기를 출입은 하지를 못해서 그 영화 자체를 부산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서 찍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그 곤지암 정신병원 그런 심령 스팟이라고 한창 유행하고 그랬을 때 그 친구의 아는 두 커플이 그 곤지암 정신병원에 가보겠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말렸대요. 뭐 하러 가냐? 가지 마라 했더니, 아니 뭐 잠도 안 오고 심심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그 근처에 놀러와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출발을 했대요. 차를 타고. 그래서 A 커플, B 커플이라고 할게요. 그 A 커플 남자애가 운전을 하고 여자애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B 커플이 뒤에 타가지고 4명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곤지암 정신병원이 다들 아시겠지만 입구가 아예 다 막혀있대요. 못 들어가게. 그치만 그걸 목적으로 간 애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개구멍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겠죠. 맞아요. 그런 개구멍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막 찾아서 개구멍을 찾아가지고 근처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B 커플 뒤에 탔던 여자애가 좀 무서워 이렇게 1층부터 입구부터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난 좀 무서워 이렇게. 그래서 뭐가 무서워 다 같이 있는데 가자 하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막 가는데 여자애가 자꾸 막 몸도 바들바들 떨고 너무 무서워하고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신경은 쓰였지만 사실은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가자고 자기 여자친구도 말을 했었기 때문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제일 무섭다던 그 원장실인가? 그 스파까지 갔다가 사실 뭐 큰 별다른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여기도 별거 없네 그냥 폐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가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깜깜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의 그 핸드폰 플래시만 있을 거고. 근데 갑자기 B 여자친구, 아까 으슬으슬하다고 했던 그 B 커플의 여자친구 같은 그 핸드폰 플래시가 깜빡하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깜빡깜빡. 근데 핸드폰을 다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플래시 버튼을 꾹 눌러야만 플래시가 켜졌다가 다시 꺼지잖아요. 그냥 단순히 터치로만은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지금 막 추워가지고 이 핸드폰도 달달 떨 정도로 떨고 있는 애가 그 플래시를 꾹 눌렀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자꾸 그게 깜빡깜빡 거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오 신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기 진짜 그 흉가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아 빨리 가자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나 여기 1초도 못 있겠다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가 먼저 막 뛰쳐나가고 다른 3명의 친구들은 그냥 천천히 걸어서 정신병원에 나오게 됐대요. 근데 그 개구멍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친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대요. 뭔가 진짜 뭐에 씌였다고 표현할 만큼 뭔가 이상했대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뭐 몸도 안 좋고 으슬으슬하고 막 보니까 머리에 막 식은땀도 엄청 나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빨리 데리고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서 이번에는 A 남자가 다시 운전을 하고 이 여자애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조수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고 그 운전석 뒤에 A 여자친구 그리고 그 가운데에 B 여자친구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 B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얘를 케어하는 것처럼 양쪽 둘이서 그렇게 앉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추워하지만 답답하다고 그랬대요. 이 차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창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창문을 이제 열고 달리는데 진짜 점점 분명히 그 병원에서는 계속 벗어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다운되고 막 더 떨고 뭔가 약간 눈에 초점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점점 주변 사람들도 무섭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왜 그래 하고 있는데 잠깐 차 좀 멈춰봐. 그래서 멈췄더니 차 문을 열고 남자친구를 넘고 내려서 토를 하더래요. 다 개원해더래요. 그래서 괜찮냐고 막 등 두드려주고 이랬더니 토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 체했었나 봐. 이러니까 그 여자친구도 그런가 봐. 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다시 가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다시 똑같은 포지션으로 타가지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무서워 이런 얘기밖에 안 하던 애가 미안하다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사실 멀쩡하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창문은 그대로 연체로 출발을 해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곤지암 그쪽을 벗어나려고 할 때쯤 그 친구가 갑자기 가운데서 무슨 말을 중얼중얼 이렇게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더래요. 양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물음에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중얼중얼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속삭였대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단발머리였다고 들었는데 그 단발머리 끝으로 식은땀이 막 뚝뚝 떨어지더래요. 머리 끝으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입고 있던 바지 허벅지 부분이 동그랗게 젖을 정도로 땀을 엄청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진 되게 조용해서 그냥 잠든 줄 알았대요. 속도 안 좋고 토도 했으니까 잠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식은땀을 뚝뚝 흘리는 채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래요. 아무리 양쪽에서 들어도 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이 여자친구가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B 남자친구 쪽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수석 뒷창문. 갑자기 그 창문 내려가 있는 그 문을 잡더니 창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 거예요. 달리는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있던 애들도 놀라고 운전자도 놀랐고 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하면서 그 옆에 여자친구는 발목을 끌어안고 이제 남자친구는 상체 부분을 확 끌어안았대요. 데리고 들어오려고. 근데 되게 아담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안 들어와지더래요. 그 둘이서 그렇게 끌어도 계속 문 밖쪽을 잡고 계속 나가려고만 했대요. 근데 사실 달리는 차에서는 옛날 어르신들이 손도 밖으로 내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칠까봐. 근데 지금 몸이 반이 나간 거예요. 허리 정도까지 나간 거죠. 너무 위험하니까 야 빨리 들어와 하면서 막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뭔가 후두둑 하면서 이 남자친구 얼굴에 피가 촥 튀었대요. 그래서 운전자가 룸미러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차를 세웠고 이 남자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 잡고 있던 손을 떨어뜨린 거예요. 허리를 안고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여자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미 손이 나가 있었으니까 혹시 손에 다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몸이 약간 문 밖쪽으로 떨어져 있었는지 무거워서 문이 열리지가 않더래요. 뒷문이. 그래서 운전하던 A가 야 내가 내려서 볼게 하고 그 친구가 차를 세운 김에 내려가지고 보는데 뒤쪽으로 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남자애가 소리를 막 질렀대요. 씨!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래서 야 빨리 문 좀 열어! 막 이랬는데 머리가 반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후방에도 블랙박스가 있던 차여가지고 급하게 후방 블랙박스를 틀어봤대요. 돌려보니까 지나가던 길에 뭐 전봇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려고 막 애를 쓸 때 그 전봇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따끔따끔한 거 뭐 튀어나와 있는 그 구조물이 한번 감싸져 있잖아요, 전봇대에. 그런 거에 얼굴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의 반이 피범벅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였대요. 왜냐면 차는 앞으로 달리고 야. 그 무거운 전봇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친구를 사실 병원에 데려가려고 조금 속도를 내고 있었대요. 차도 없고 새벽이니까. 근데 그 빠른 속도에 그 무거운 전봇대 거기에 이제 이 친구는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안에선 당기려고 하니까 그런 뭐 힘 때문에 얼굴이 그 뾰족한 데 완전 반이 걸려버린 거죠. 왼쪽 얼굴이. 그래서 우선은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근데 무섭지만 이 친구의 몸을 어떻게 친구들이 잘 받아서 밖으로 꺼내가지고 우선은 차에 다시 눕혔대요. 왜냐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보니까 숨은 붙어 있더래요. 피가 많이 나도. 그래서 야 빨리 근처 병원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얼른 근처 병원으로 달리는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그 병원 십자가, 초록색 십자가가 저 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비 켤 뭐 정신도 없이 야 저기 병원 있다. 야 5분이면 될 것 같아. 애 몸 좀 따뜻하게 해줘. 피를 많이 흘렸잖아.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그나마 침착하게 하고 가려고 막 갔는데 분명히 5분 정도만 가면 있는 것 같았는데 5분에 달려도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5분에 달려도 또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살아있었대요. 119 그래- 부르지 왜? 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차를 멈추고 119를 부른 거예요. 여기 지금 도로 한복판인데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친구가 얼굴이 걸렸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살아는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빨리 출동하겠다고 하고 정말 꽤 빠른 시간 안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119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친구를 태우고 그 남자친구를 태우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경찰분들도 같이 오셨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경위를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선 A 커플은 먼저 귀가를 했대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같이 병원에 간 상태였는데 여자친구가 얼굴이 반이 걸렸잖아요. 사실상 병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한쪽 눈도 다시 잘 보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눈부터 사선으로 볼 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발 사람만 달라고 옆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뭐 돌비야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더래요. 엄청 작게. 그래서 괜찮아? 하고 얼른 귀를 입에다 갖다 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 할 말이 있는데 말해봐 뭔데 나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이렇게 하니까 너는 그런 데 가지 마 하고 갑자기 그 심박수 체크하던 그게 삐 하고 소리가 나더래요.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 여자친구를 보내버린 거죠. 예. 근데 병원에서는 어쨌든 이 친구의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병원에서는 사실상 직사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전할 말이 있어서 정신을 붙잡고 계셨나 보다 라면서 남자친구를 위로를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이 여자친구의 시신을 여자친구가 살던 쪽 근처로 옮겨가지고 장례를 치렀대요. 3일장을 치르고 발인을 하는 날에 화장을 했는데 막 태우고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자꾸 이상한 꿈이 시작되더래요. 자꾸 그 곤지암에 갔던 그 꿈이. 그래서 내가 너무 여기를 괜히 갔나 보다.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너는 그런 데 가지 마 였잖아요. 이런 데는 진짜 근처도 안 볼 거다. 죽어도 다시는 안 볼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꿈에 엄청나게 시달렸대요. 심지어 버스 타고 잠깐 졸아도 다시 그 꿈을 꾸고 또 뭐 어디 택시에서 잠깐 졸아도 그 꿈을 꾸고 집에서 푹 잘 때도 계속 그런 꿈을 꾸니까 살짝 그런 환각 같은 거에 시달렸는지 같이 갔던 그 A 커플 남자애한테 술을 한잔 하면서 자꾸 걔가 자꾸 자기한테 오래 꿈에서 자꾸 그래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절대 약해지지 말라고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어차피 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절대 약해지지 마. 진짜 약해지지 마. 이렇게 당부를 엄청 했는데 그렇게 술을 마신 그 다음날 그 남자친구가 꿈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결국엔 따라간 걸. 네, 선택을 그래서 했네. 따라간 거죠.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심령 현상 같은 게 아니었을까. 사실은 진짜 씌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게 있어요. 뭐 흉가나 뭐 이런 유명한 곳에 몇 번이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도 있고 정말 갔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내가 그런 타입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실제로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인데 예. 사실 이런 일이 흔하거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참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공포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겪은 친구에겐 너무나도 무섭고 소름 끼쳤던 일이거든요. 예.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막 너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친구는 3년 정도 만났던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오빠는 키도 꽤 큰 편이었고 몸도 되게 좋았고 패션 업계에서 종사하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잘 입는 그런 오빠였거든요. 저는 또 그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몇 번 소개시켜주고 같이 막 밥도 먹고 이랬던 엄청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 친구가 나 오빠랑 결혼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됐다. 둘이 진짜 정말 잘 만나더니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도 오빠랑 결혼 전부터 동거를 미리 하려고 신혼집에 들어가서 미리 살게 된 거죠 둘이. 그래서 오빠가 그때 조금 바쁠 시기여가지고 짐 정리 내가 대신 해줄게 이러면서 오빠 집에 가서 간단한 정리들을 좀 하고 있었대요. 간단한 뭐 옷가지, 액세서리 이런 귀중품들 같은 거 정리를 막 하다가 침대 그 서랍 달린 침대 있잖아요 밑에. 그 서랍에 뭐 있나 하고 열었는데 무슨 박스가 3개가 있었대요. 그냥 아트박스 같은 데 파는 그런 선물 박스 같은 거요. 그래서 하나를 열어보니까 현금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이 오빠가 약간 현금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잔돈 같은 거 남거나 그런 10,000원짜리 이런 거 남으면 거기다가 다 모아놓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꽤 많이 모았네? 이러면서 예전에 오빠가 야 현금 이거 나중에 은행 가서 바꿔서 우리 신행 갈 때 같이 보태 쓰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쏠쏠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보니까 본인이 줬던 사귈 때 처음 주거나 했던 러브레터 그런 편지들이나 같이 찍었던 사진들 뭐 이런 추억들이 담긴 상자였대요. 그래서 좀 츤데레 같은 사람이었는데 꽤나 다정한 면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상자를 딱 열었는데 그 서류 봉투 같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병원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여서 둘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 상태 같은 거 체크를 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건강검진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어봤대요.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서 봤는데 뭐 수술했었던 그런 기록 증명서? 이런 수술 확인서? 이런 것도 있었고 보니까 서류 봉투 2개 중에 하나는 건강검진이었고 하나는 왜 수술 같은 거 하면 저희 보험 청구하잖아요. 거기서 받았던 그 보험 청구하려고 떼어놨던 서류들 이런 거여서 이거 그때 뭐 수술했다고 했는데 그거였나 보다 이러면서 건강검진 서류들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그 서류 사이에서 뭔가 사진 한 장이 또로록 하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애기인데 남자애랑 여자애랑 찍은 애기길래 뭐야 이거 오빠 애기 때 사진인가? 왜냐면 오빠가 애기 때 사진이 없다고 그동안 보여준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 한 장이 떨어졌는데 너무 귀엽더래요. 그래서 뭐야 진짜 귀엽잖아 하고 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오빠는 여동생이 없는데 사촌동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찍어가지고 오빠 진짜 귀엽다 왜 이거 있는데 안 보여줬어? 말을 한 거죠. 근데 오빠가 바쁘니까 카톡을 좀 늦게 봤는데 그 사이에 다른 서류들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 서류들이 뭔가 일반적인 수술 서류나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래요. 영어로 되어 있었고 근데 오빠가 유학생활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이거 유학생활할 때 병원 갔던 건가? 영어니까. 그래서 뭐지 이게? 이러면서 넘기다가 계속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 쎄함이 어떤 건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과거 사진 같은 그런 거였는데 오빠가 여자였던 거죠.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까지 들으면 3년 정도는 사귀었는데 왜 이걸 몰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 연인이라면 당연히 그런 관계도 했을 거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근데 넌 바보니? 그걸 몰랐니? 이렇게 저도 오죽하면 답답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어차피 자기는 난임이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난임이어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성욕도 별로 없다고 말을 했대요. 친구도 또 이게 성욕이 많은 편의 친구는 아니어서,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나는 뭐 관계 안 해도 돼. 대신에 우리 정서적으로 정말 감정으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맞아. 그쵸?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사실상 정말 둘이 정서적인 교감은 엄청났는데 관계는 안 했던 거죠. 근데 이걸 굳이 친구들한테 말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서류를 보고 손이 막 너무 벌벌벌 떨려서 우선은 집에서 나왔대요. 우선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아니 오빠 집 정리 좀 해주려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그럼 나도 갈게 이렇게 해서 아니요 저 근데 지금 일이 좀 생겨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 혹시 오빠한테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 없는데 형 하나 있잖아. 형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아니요 그 여동생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넘기니까 사촌동생이겠지. 우리 걔 누구 있잖아.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친구 목소리가 아무래도 안 좋아 보이니까 냈다 나갔죠.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까지 듣고 너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너 당연히 파혼할 거지? 야 이거는 무조건 파혼 사유야. 이거는 너가 결혼을 지속할 의미가 없어. 사실상 그 오빠가 난임이라고 했던 게 난임이 아니라 그냥 임신을 못하는 거였잖아. 원래 여자니까 진짜로 성형수술을, 그런 몸적인 성형수술을 해서 남자의 인공적인 성기를 가질 수는 있다고 쳐도 실제로 그 안에까지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불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자는 당연히 없는 거고 당연히 임신이 안 되는 몸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 사람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너 너무 니 탓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파혼해라. 왜냐면 친구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관계를 해봤으면 진작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 탓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오빠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오늘 오빠한테 얘기하고 다시 전화해도 돼? 이러길래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친구는 다시 그분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분? 네. 그분의 집으로 갔어요. 퇴근하길 기다렸고 퇴근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상시처럼 들어오더래요.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좀 앉아봐 이렇게 해서 아니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우리 결혼도 해야 되니까 유들유들하게 하면서 우선은 앉혔는데 그 서류, 그 수술에 관련된 거 그걸 내밀면서 이게 대체 뭐야? 그리고 여자였어? 이렇게 말하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진짜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진짜야? 진짜였어? 왜 이걸 나한테 속인 거야? 그랬더니 이해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거에 전혀 그런 뭔가 혐오나 편견 이런 게 없는 애예요. 완전 열린 애.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나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나는 다 이해했을 거라고. 근데 왜 처음부터 성별을 속이고 심지어 임신이 안 된다고까지 말을 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하면서 성관계를 피하고 싶었냐? 그럴 거면 그냥 무성욕자라고 하지 그랬냐? 그게 좀 더 핑계 같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렇게 될 거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난 어떻게든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걸 진짜 몰랐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를 내면서도 얘기를 듣기 위해서 차분히 달랬대요. 그분이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오래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흔히들 하는 별명 타이밍을 놓쳤다. 나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 우선은 들어보자. 어쩌다가 성을 전환하게 됐냐? 혹시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더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성에 대한 동경?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머리도 자르고 뭔가 좀 더 남성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키도 크고 원래 갖고 있던 체격도 되게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머리가 짧았을 때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도 아무도 오해를 하지 않았대요.
참고로 원래 성별이 여자니까 키가 181이에요. 여자치고 엄청 큰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치고 181도 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을 더 어디를 가도 남자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남자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밖에 놀러를 가거나 하면 옷을 사러 가도 남자친구 옷 사주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본인이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남자로 인정받는 느낌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계속해서 돈을 꽤나 많이 모았고 뭐 실제로 그런 트랜스젠더 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일도 해봤고 뭐 약간 그렇게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모은 거예요. 대학교 다니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걸로 태국에 가서 수술을 받은 거죠. 예. 그 수술을 받기 전에도 실제로도 남성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맞고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태국에 갈 때는 거의 그냥 남자였대요. 오히려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여자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여권에는 여자니까 여자가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완전 남자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정식으로 법원에다가 성별 정정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 어디에 가서 만약에 민증을 보여줄 일이 있어도 이미 민증은 1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심할 수가 없었죠. 이거 자체를. 그렇게 됐으니까 친구가 그 얘기 듣고 어이는 없었지만 이해는 했대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그 사람이 막 울더래요. 아이고. 여태까지 이거를 고백했을 때 그렇게 위로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난 너랑 염치 없지만 난 너랑 계속 살고 싶다. 우리 이 결혼을 지속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면 사실 법적으로 남자고 법적으로 여자니까 결혼에는 뭐 문제될 게 없었잖아요. 이미 식장도 날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였고. 근데 친구가 안 될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한 거예요. 힘들지. 왜냐면 애기 안 낳아도 된다고 나도 일하는 게 너무 좋다고 나도 내 일하는 게 너무 좋고 커리어 쌓는 게 좋고 육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치만 뭔가 이렇게 일생에서 제일 중차대한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너가 나한테 정말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면 나는 그거를 엄청 크게 의심하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땐 솔직하게 다 얘기해라. 이런 거 듣고도 만날 사람은 진짜 인연이고 운명인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받아줄 사람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까 절대 이거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어차피 수술까지 다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막 울긴 울지만 잡을 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까. 친구를. 그쵸.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잡을 순 없어서 우선은 그렇게 보냈고 친구는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어서 모진 말이 나오질 않았대요. 나도 맘속으로는 진짜 쌍욕하고 뺨 때리고 그러고 막 하고 싶었는데 막상 울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그런 말이 안 나왔다고. 그냥 미리 알아주지 못한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마음도 뭔진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정신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사실 제가 거기서 괜찮아? 이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빨리 정신 안 차리자. 괜찮을 걸 뻔히 알거든요. 네. 그 친구는 몇 달을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다행히도 좋은 남자, 정말 남성 분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아이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아가가 돌잔치를 한다고 그런 초대장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맘때쯤에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야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람 이거든. 근데 사실 몇 년 지난 거라서 잊고 살았거든요. 누구? 그랬더니 그 오빠가 부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고 이미 사실 이게 몇 년이나 지난 얘기여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거니까. 그렇죠. 이후에 지금 그때 당시로는 거의 한 7년? 6, 긴 7년 시간이구나. 정도가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분 휴대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면 보통은 다 보내주잖아요. 저장된 휴대폰.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다고. 밑에 저장된 번호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안 갈 거지? 이렇게.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집에 곧 경사 있다고
네 애기가 무탈하게 1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자란 그 경사라고. 근데 네가 거길 가면 안 되지. 절대 가지 마. 이렇게 해서 친구는 다행히도 가진 않았고 네. 그 아가는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휴. 친구도 뭐 가정을 열심히 꾸리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다 이겨내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도 아니고 그죠. 무서운 거라기보다는 약간 소름 그냥, 끼치는. 겪기가 힘들긴 하죠. 이런 일을 그쵸. 누가 겪겠습니까? 거의 드물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간혹 있다더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간혹가다 뭐 어쨌든 남자에서 여자가 된 분도 여자에서 남자가 된 분도 계실 테니까 네.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저도 오히려 열려있는 타입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바뀐 성으로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왕 힘들게 바꾸신 거.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사실 그게 있어요. 그 분들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 아니면 뭐 이성애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서로 각자 그런 게 맞는 분들끼리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게 맞지 않고 속인 다음에 만난 게 문제가 된 거였으니까. 그쵸. 그리고 뭐 그 돌아가신 분은 부디 다음 생에는 자기의 그 맞는 성과 같이 또 태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라온님 두 가지 이야기 너무너무 말씀 잘해주셨고, 처음에야 이제 좀 목이, 좀 아프신 것 같다 느꼈는데, 지금 또 돌아오셨어요. 이게 말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꾀꼬리까지는 아니어도 꾀꼬리고 조금. 구슬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라온님이 해주신 두 가지 이야기였고요. 한 가지는 너무나도 섬뜩했던 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와, 이거는 이런 경험도 있구나. 내가 겪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 주변 사람이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뭔가 성별을 바꾸신 선택을 하셨다면 그 행동에도 좀 더 당당해서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